네,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46번부터 풀 차례이죠.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2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에 보시면 자, 윈도우 7의 설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옳은 설명 고르라고 하셨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보기 1번에 보면은 자, 파티션 만드는 작업은 장치 관리 장면에서 자,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컴퓨터 관리에서 디스크 관리 그 메뉴로 들어가셔야 되죠. 장치 관리자는 뭐 여러 가지 뭐 연결된 장치들, 뭐 USB 드라이브라든가 뭐 하드디스크라든가 뭐 램이라든가 뭐 이런 장치에 대한 그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보기 2번 이것도 이제 잘못됐죠. 이거는 별도로 설치하셔야 되는 거죠. MS 오피스는요. 그다음에 3번 제거나 변경은 프로그램 및 기능 메뉴에서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보면은 뭐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실행창을 띄우셔가지고 그 MS 컴피그 눌러가지고 이제 거기 또 이제 창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뭐 시작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좌측 하단에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 프로그램을 눌러서 이제 뭐 프로그램 리스트가 쭉 오면 거기서 이제 제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제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자, 윈도우 7 사용 시 자동으로 백업되고 압축 데이터가 C에 저장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기 5번 크롬이 아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47, 8번은 좀 가벼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도 어떻습니까? 자, 운동, 축구, 뭐 기계 컴퓨터, 그러니까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맞죠. 동물, 고양이, 수도, 런던. 맞습니다. 자, 50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0번에 보시면 자, 미희는 A, 선주는 B 지점에 살고 있다. 자, 서로 이렇게 반대. 자, 미희와 선주. 반대 방향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시속 65km의 속력. 자, 선주는 55. 그냥 단위 빼겠습니다. 자, 30분 뒤에 만났다면 거리가 어떻게 되냐. 그죠? 30분 뒤에 만난다고 하죠.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니까 이동거리 합이 지점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각자 나 달린 거리, 너 달린 거리 합하면 되는데 이것은 1시간 기준으로 달린 거리이므로 당연히 30분이었으니까는 이것에 절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시간 기준이 아니라 0.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따라서 두 사람의 속도의 합은 얼마? 120. 1시간 동안 토탈 120km를 달렸을 텐데 그것을 30분 동안 달렸으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정답은 60km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51번은 정답 뭐죠? 직업 교사. 자, 그러니까는 역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니까 정답은 학문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52번을 보시죠. 자, 거기 또 이런 스프레드시트 에 데이터를 띄워놓고요. 자, 결론은 C2 쉘에 표시될 할인 금액, 그죠? 그러니까는 3498원을 3400원, 그러니까 100원 미만의 금액을 이렇게 절삭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가 무엇인지. 자, 라운드 다운은 당연히 맞고요. 맨 마지막에 숫자가 얼마인지 절삭해야 되고, 끝에서부터 정수 부분에서, 자연수 부분에서 두 자리니까는 -2가 옳습니다. 정답은 1번이 맞죠. 만약에 그것을 보기 3번처럼 그냥 +2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부분을 절삭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 53번은 정답은 5번이 맞죠? 자, 인터넷 회선이 2개라고 해서 구성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 54번을 보시죠. 자, 54번에 보시면 자, 다음 제시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다들 이렇게 하나씩은 이제 갖추고 계신 요즘 이렇게 TV에 대한 좀 최근 이렇게 좀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틀린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스마트 TV형 IPTV에 대한 이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좀 하단에 자, 이 두 가지 방식은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기능적 면이 유사하다. 자,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그 IPTV가 대세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이 있고요. 그 증가세가 돋보인다. 그리고 쭉 보면은 자, 일단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기 1번 한번 보세요. 자, TV 서비스 다양, 지상파 방송 투자비 많이 들어. 3번 동일한 기능과 기술. 여기가 이제 틀렸죠. 그죠? 그 기술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4번, 뭐 케이블 TV는 지상파 방송.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5번, IPTV는 그죠? 원하는 시간 마음대로 시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씩 진짜 이 어떤 그 논리적인 그 관계를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면도 이제 10분 발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쭉쭉 그 흐름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55번도 역시 지문이 길죠? 자,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그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어때요? 일단은 그 박스에 대한 그 제시문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미리 밑에 보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짝 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일수록.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자, 보기 1번 신뢰도 확보 가능. 보기 2번 독립된 신재생에너지 만들 수 있고 환경 문제 해결. 연계와 독립형이 있다. 그다음에 전력 대신에 열을 공급함으로 부가가치 창출 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력 공급 뭐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 쭉 보시면요. 우선은 그 중간쯤에 보면은 자, 뭐 2020년이 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그 바로 위에 줄에 보면은 연계형과 독립형으로 나뉘어진다. 이게 보기 4번에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중간 아래 달락에 보면 뭐 첫째, 둘째, 셋째 거기 이렇게 표시를 해 보셨죠? 거기 보시면은 그 셋째 보면은 전력 개통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전력 개통의 안정적 운영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했지. 보기 5번에 보시면은 전력 대신에 열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대체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력 대신에 열이 아니라 상호 서로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하는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고요. 그리고 좀 더 보시면 이와 같이 자, 전력 공급 신뢰도 확보와 환경 문제에 대한 유일한 솔루션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때요? 거기 보기 1번 그다음에 보기 3번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6번 한번 보시죠. 자, A 도시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기준표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식으로 맞는 것은 그랬죠. 자, 그 사용량을 30단위로 끊어놓고요. 기준 단가 점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사용요금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용요금은 자, 우리가 그 앞에서 뭐 1교시인가요? 이제 그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100단위로 끊었었잖아요. 100kW씩. 요거는 이제 그 입방미터당 나와 있으니까 자, 0부터 30까지는 어떻게 돼요? 320x. 그 다음 30에서 60 이하는 어떻게 되죠? 기준 단가 420원인데 사용량에서 얼마? 30만큼은 빼야 되겠죠. 30 초과한만큼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60을 초과한 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식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 기억에 들어갈 식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320 곱하기 30을 쓴 거고 기억에 들어갈 식. 니은에 들어갈 식은 자, 거기 단가가 640원이죠? 640원. 640원. 60을 빼고 그다음에 이게 더해줘야 되는 게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60이 초과한 만큼에 대한 요금이 이거고요. 사용 요금이. 그 다음에 30 가고 그다음에 30에서 60. 그거는 그대로 기준 단가 그대로 30씩 30씩 꾹꾹 곱해서 더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 한 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 단가를 420하고 320을 들여 다 더하세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식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는 일단 대략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한 1000 정도 되고 좀 빼니까 일단 기억에 들어갈 식은 얼마예요? 이건 1000이 아니라 만이죠, 만. 요거 좀 정확히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과 니은 들어갈 식 전개하면 나오겠죠? 기억에는 420x 마이너스 30이 되고 3000. 그 다음에 니은에는 64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숫자 계산하면 되겠죠? 16,800이 되겠네요. 계산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57번 문제도 좀 유사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유사한 문제. 그래서 그 부장, 과장 모두 한 명 이상씩은 가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라고 했으니까는 그죠? 예산 한도가 이제 거기 보시면 4,000불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4,000불. 그래서 거기 표 1과 표 2. 그래서 부장 이상의 인원수, 그다음에 과장 이하의 인원수를 각각 뭐 이렇게 문자로 놓고 푸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보시면 부장 이상, 과장 이하, X명, Y명 이라고 두고 숙박비하고 일비. 자, 일비 그 기준을 뭐라고 했죠? 3박 4일이면은 숙박비는 곱하기 3하고 그다음에 일비는 곱하기 4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식을 좀 세워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총 그러니까 이제 부장 이상 인원들이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과장 이상이 과장 이하의 인원들이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계산하셔서 더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장 계획서에 보면은 부장, 과장 한 명씩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씩은 무조건 있습니다. 한 명씩은 무조건 있고 한 명씩은 있고 추가되는 인원이 X명, Y명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한 명씩당은 그 비용이 어떻게 돼요? 토탈하면은 1,400불, 800불, 여기는 800불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600불 들어가니까는 4,000불에서 1,400불을 뺀 2,600불. 그죠? 이 추가되는 인원이 소요 비용이 2,600불 이하가 되도록 하는 XY 값의 경우를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학교 예전에 다닐 때 뭐 이런 거 뭐라고 하죠? 그 부정방정식 뭐지 이런 말을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X와 Y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목적은 최소 경비, 그죠? 또 최소 경비니까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장은 추가로 하지 않고 과장만 4명을 더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8번, 59번은 자, 문제가 굉장히 길죠. 그죠? 인사채용에 의해 관련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무엇 있나만 보세요. 자, 우선 시험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시험 표, 필기시험 결과, 인원별로, 그 다음에 체력시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억을 보면 필기시험 통과한 사람 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 필기시험은 그 통과 기준이 어떻게 돼요?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C는 수리가 35점이라서 안 돼요. 탈락. D는 한국사가 30점이라서 탈락이 돼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제외한 5명이 되겠다. 5명.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리을을 한번 보시면요. 필기 점수가 가장 뭐 이렇게 높고 낮고 이건 다 해보셔야 되겠죠. 이거 다 일일이 하나씩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80점 미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초과되면 95점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59번에 면접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자, 지금 여기에는 그 면접 점수가 아직 기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죠? 우리가 이 그 시험이 지금 어때요? 자, 필기 50%, 체력 30%, 면접 20%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필기 체력 요 데이터에다가 면접을 합산해서 가장 최종 합격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A와 F 두 사람으로 이제 아마 이제 압축이 될 겁니다. 체력까지 이제 합산을 하면 그래서 그 최종 합격자 여러분들 계산 크게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요것도 팁을 소개를 하면 A하고 F인데 자, 그 우선 필기 점수가 272, 80이고 그다음에 체력이 35, 33이에요. 그죠? 어차피 면접은 만점이니까 계산을 굳이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종 합격자니까 누가 더 크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 0.5 곱하죠. 50%. 30% 곱하죠. 빌컨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는 얘가 높은데 면접은 아니 그 체력은 얘가 좀 높잖아요. 하지만 비중이 이게 가중치가 50%고 10점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합니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딱 보고 이쪽이 더 크다는 것을 바로 잡고서 답을 고르셔야지 이거 얼마 또 심지어는 면접 점수까지 더한다? 그럼 절대 그건 NCS적인 풀이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서 꼭 선별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전개도는 그 뒤에 나오는 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했으니까 자, 63번으로 한번 보시죠. 63번. 자, 거기 15일 동안 구매한 품목 기준으로 뭐 수량과 금액이 큰 업체의 단가에 추가 할인 요청한다. 그랬죠? 그래서 업체별 순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식은, 자, 우선 보기를 보시면은 그 sum if 함수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합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수량과 금액이죠. 그런 수량은 어디요? 그 수량 테이블하고 금액 테이블을 보시면은 어때요? D와 F열에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을 보면은 D와 F, 여기 수량과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참조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참조 범위가. 그래서 참조 범위가 거기 있는 것들, 뭐 식들이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이 좀 변형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여기 이 항목에 요 테이블의 단가 테이블은 어때요?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5, 66, 67번. 자, 그 지문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뭐, 캡슐 커피 머신을 구매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 해결 스티커를 비치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는 거죠. 자, 우선 65번에 보시면, 자, 우선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영업 지원실 직원의 행동 중 어긋난 것은 그랬죠.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가스레인지부터 피하고 코드를 뽑아두고 제품을 분해해서 세척했다. 요거 분해 함부로 하면 될까요? 그죠? 이건 벌써, 그래서 요런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그 박스를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자, 감전 및 화재방 수칙이 있죠. 이렇게 쫙 한번 보세요. 그러면 머신을 분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큰일 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게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65번은 3번이 정답. 66번은 디스케일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 디스케일링에 대한 내용이 좀 군데군데 나와 있죠. 우선은 여러분 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커피나 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럼 3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때 디스케일링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밑에서 네 번째 줄, 불이 불규칙적으로 반짝일 때도 디스케일링. 그 다음에 위에서 둘째 줄, 커피가 좀 안 뜨겁다. 뭐 필요하다면 디스케일링 한다.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보시면서 디스케일링 찾아서 정답 고르시면 정답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68번에 보시면, 자, 한국전력이 분석한 주요 리스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텍스트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도표. 그죠? 실제로. 자, 그 한국전력이 분석한 그 방안을 거기에 좀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자, 우선 보시면은 위기관리 체계, 비상대책기구, 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경영 위험, 뭐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전사적 전략들. 재난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죠. 1번. 자, 위험평가는 재무 민감도와 발생 가능성이 중간인 경우가 가장 안전하다.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거기 보시면은, 자, 보기 1번에 보면은 그 경영위험 항목에 보시면요. 그죠? 경영위험 항목에 보시면 밑에 그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재무 민감도하고 발생 가능성. 그죠? 그게 중간인 것이 안정하다? 그게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어때요? 거기 이제 그 좀 글씨가 좀 작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그 그래프처럼 나와 있잖아요. 경영 위험 거기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 가장 낮을 때가 안정한 거죠. 그게 잘못됐군요. 2번, 3번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4번에 뭐 유형별로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5번에 위기의 수준. 그죠? 위기의 수준은 당연히 그 4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자, 위기의 수준. 그 맨 처음에 4단계로 하고, 뭐, 주의 단계에서는 뭐 전담부서 해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수준은 거기 비상대책 기구 거기에 보면은 뭐 관심주의 경계 심각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자,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2페이지. 자, 69번을 보실까요? 자, 이어질 단락 논리적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박스에 보시면 자, 한전은 내부 자원 효율적 이용을 통해 뭐 이렇게 국가적 효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력 연관 산업에 진출해서 능동적 대응합니다. 자, 그러면 쭉 보세요. 가에 보면은 향후 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발언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나에 보면 먼저 전력선 통신 PLC 사업을 위해 그 다음에 PLC 기술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나에 보면은 우선은 PLC. 자, 우선 먼저 PLC 사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가에 보시면은 향후 모아서 PLC 사업을 목적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한전 한국 한전법 그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거 연결이 되는군요. 그죠? 요 사업을 목적 사업에 포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에 보면은 한국전력은 뭐 CO2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뭐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라에 보면 또한 기후 변화를 위기로 활용하기 위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기후 변화를 위기로 활용해서 CO2 감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다가 뒤에 나와야 돼요? 라가 뒤에 나와야 될까요? 자, 지금 보니까는 다에 보면은 또한 해놓고서 한국전력은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를 했다가 다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죠? 라에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사업에 성공할 경우 그 예상 수익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에 문단 다에서 이제 기술 개발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라고서 딱 끝맺음을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3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어때요? 문자열 우리가 그 1교시에서 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그 문자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그 칸수를 이렇게 뒤로 옮긴다든지 한번 거꾸로 앞으로 옮긴다든지 뒤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점을 찾고요. 그리고 이게 연산 그 기호가 3개짜리보다는 2개짜리 쪽을 먼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서 좀 진지하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처음에는 우선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규칙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순서와 어떤 그 룰이 좀 이렇게 약간 바뀌는지 그 정도 차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 보실 수 있으리라 여겨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4페이지 보시면 자 75번을 한번 보시죠. 자 75번에 보시면 75번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76번을 하나 더 보실까요? 자 76번에 보시면 자 8명 그 직원이 있는데 자 어떤 팀은 월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2명씩 조편성해서 현장 파견 근무한대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일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시면 자, 우선 AH는 자, 우선 월, 화, 수, 목이잖아요. 자, A하고 H는 절대 함께 근무할 수가 없답니다. 다음 B, G는 수요일날 현장에서 근무한다고 그랬죠. 땡큐네요. 딱 나오네. 자, 그 다음에 C 직원이 근무한 바로 다음 날에 A가 근무한대요. C 다음 날에 A가 근무한대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C가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C가 여기 있으면 A인데 2명씩 근무, 여기 다 꽉 찬 거잖아요. 그죠? 여기 꽉 찼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C가 여기 못 오니까 그죠? CA는 보나마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것도 아주 결정적인 정보죠. 그리고 A하고 H하고 같이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 H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수수 나옵니다. 다음에 H 직원이 근무한 요일 이후에 바로가 아니고요. 그 G가 근무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건 뭐 당연히 알 수가 있는 내용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어떻다? C와 H. 정답은 3번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 3교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